안녕하세요. 오늘은 그 3기 신도시 그 사전 청약 공고가 나왔죠. 그 국토교통부 보도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 결론적인 것을 제 그 의견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 사전 청약 그 관심 갖지 마라, 이렇게 먼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하남시인가요? 그쪽에도 아마 이 사전 청약을 한번 한 적이 있죠. 아마 9년인가 이렇게 돼서 아마 됐을 겁니다. 지금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그 토지 보상도 다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이 사전 청약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 청약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 입주를 할지 아주 묘연한 그러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전 청약을 받을 것 같으면 그 내 집 마련을 미리 다른 곳에다 하시는 것이 낫지 않을까. 그리고 나중에 새 집에 들어가고 싶다라고 그러면 그 시점에서 3기 신도시 입주 시점 그 상황에서 한번 둘러봐도 충분히 그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그래도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자료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지금 이 국토교통부에서는 보시면 올해 7월 본격적 그 시행되는 사전 청약 대상자 공급 물량을 확정하고 이를 위한 세부 지침을 21일부터 시행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사전 청약 제도는 공공택지 등에서 공급되는 공급 분양 주택 공공 시기를 조기화하는 제도로 무주택 실수요자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수도권 청약 대기 수요를 상당 부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기 수요라는 것은 물론 그 사전 청약을 하면 대기 수요는 이제 그쪽에서 쏠림이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 이 사전 청약을 희망을 걸고 있는 분들은 나중에 큰 후회를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총 32,000호 중 7월에 44,000호, 10월에 4,400호, 그리고 10월에 9,001호, 또 11월에 4,000호, 12월에 12,700호, 이 네 차례에 걸쳐 공급을 하는데요. 물론 이제 이런 공급한다는 거냐 쭉 나오니까 이런 거 이제 넘어가고요. 각 지역마다 이제 1차, 2차, 3차, 4차로 나누어서 공급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1차는 인천 계양, 또 남양주, 진저, 성남, 복정, 의왕, 청계, 의뢰, 이게 이제 1차 지역이고요. 그리고 2차 같은 경우에는 남양주, 또 성남, 또 성남 낙생, 성남 복정, 의정부,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오는데요. 이 지역 이 부분은 아마 이 사전 청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국토교통부 들어가셔서 일정을 쭉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에 3기 신도시 인천 계양지구에서 1,100호가 공급되고, 위에 신도시에서는 400호, 성남 북정지구에서는 1,000호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월에 남양주 왕숙 지구에서 1,400호, 성남 신촌 낙생 복정에서 1,800호, 또 인천 검단에서 검단과 파주 운정 신도시에서 2,400호가 공급이 될 예정이라고 하죠. 그리고 12월에는 하남 교산, 또 과천 주암, 시흥, 하중, 또 양주, 희천, 그래서 이제 한 4천 정도 이게 공급이 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12월에
남양 왕숙이고 부천 대장이고 고향 창릉. 이 고향 창릉은 그 고양시에 이제 제가 이 일선에서 중개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 고향 창릉의 기대를 갖고 계신 분들도 많지만 이 토지 보상이 끝나지 않고 지금 사전 청약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앞으로 또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도 모르겠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이러한 그 민감한 부분에서 좀 더 세밀하게 속을 좀 들여다볼 줄 알아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혼부부들 주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특히 많이 다루었고요. 제가 이제 그 관점을 갖고 바라봐야 된다는 것은 이 참고사항입니다. 참고사항에 보시면 그 사전청약 신청은 여러 번 할 수 있는지, 사전청약 당첨 후 다른 주택의 구입 또는 일반 청약 신청이 가능한가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이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이거는 사전청약 당첨자와 그 세대에 속한 자는 다른 분양주택의 사전청약 그 신청이 제한된다. 이거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주택의 본청약, 일반 청약이겠죠? 신청 당첨 또는 주택 구입은 가능하나 이 경우 사전청약으로 당첨된 주택에 입주할 수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이 3기 신도시만을 바라보고 그것만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3기 신도시를 비롯한 사전청약 입지 분양가는 시세의 어느 정도 수준인가요? 현 시점에서 정확한 분양가를 산정할 수 없으나 사전청약 대상지 모두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어 주택 주변 시세보다 저렴할 것으로 판단된다. 금액은 안 나왔죠. 사전청약 시 소득요건 등이 충족됐으나 본청약 시 연봉 상승 등으로 소득요건 등의 기준을 초과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사전 청약 당시와 그 이후에입니다. 수입이 차이가 나겠지요, 물론. 사전 청약은 입주자 모집 공고 시점, 그렇죠? 요 시점을 기준으로 소득 및 자산 등의 그 자격 요건을 심사하며 사전 청약 당첨자로 선정된 이후에는 소득 및 그 자산 요건 추가 심사하지 않는다. 요거 나왔습니다. 사전 청약 시 본 청약 일정도 함께 안내되나요? 사전 청약 해놓고 본 청약이 언제 될 것인지 요거를 지금 질문하는 겁니다. 사전 청약 입주자 모집 공고 시 예상되는 분양 본 청약 예정 시기와 입주 예정 시점 등 입주 조건, 주택 규모, 세대수, 추정 분양 가격, 계략 설계도 등의 주택 정보가 함께 안내됩니다. 그러니까 이 가격 확정은 안 되고 어떻게 될 것이다 안내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해당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청약이 가능한가요? 이것 때문에 아마 20년도에 고양시로 전입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기본적으로 수도권 등 해당 지역에 거주 중이어야 사전 청약이 가능하며 의무 거주 기간의 경우 본 청약 시점까지 충족되면 최종적으로 입주 여부가 확정됩니다. 다만 주택 건설 지역의 규모, 위치, 투기 과열지구, 지정 여부 등에 따라 의무 기간, 거주 요건 등이 달라 청약 자격을 청약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잘 짚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주기간 및 우선 공급 비율인데요. 우선 공급 조건은 이제 이 주택 건설 지역이 서울, 인천인 경우 서울 또는 인천 투기 과열은 2년 이상, 거주자에게는 50% 우선 공급,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 요거 우리가 잘 상기해야 될 것 같고요. 주택 건설 지역이 경기인 경우
해당 시군 1년, 투기과열은 2년, 거주자에게 30% 우선 공급한다. 또 경기도 6개월, 투기과열지구 2년 이상 거주자에게 20% 공급한다. 수도권 거주자에게 50% 공급한다. 요쪽 좌측을 볼까요? 해당 주택건설지역, 특별시, 광역시 또는 시군 거주자의 우선 100%를 공급한다. 예를 들어서 고향 창릉을 청약하고 싶은 분은 고향시에 갖다 놔야 제일 당첨 확률이 높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사전 청약 자격을 본 청약과 동일 적용하는 것이 과도한 것이 아닌가요? 사전 청약 당첨은 사실상 본 청약 당첨과 동일한 효력을 갖게 되므로 동일한 신청 자격을 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으로 판단한다. 이건 맞는 얘기겠죠. 다만 청약 기회가 과도하게 축소되지 않도록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우선 공급의 경우 현재 거주 중이며 거주 기간을 충족하지 않아도 사전 청약을 신청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고 합니다. 사전 청약 당첨 시 재당첨 제한이 적용되나요? 사전 청약 당첨자는 본 청약 전까지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으며 본 청약 시점에 최종 입주 여부가 확정되면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는다. 이 부분 잘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 청약을 도입하더라도 입주 시기가 변하는 것은 아닌데 도입하려는 이유가 뭔가요? 사전 청약 당첨자가 본 청약 시점까지 무주택 요건만 충족하면 해당 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를 얻게 된다. 집을 당첨되고 나서 입주할 때가 집 사지 말라는 얘기죠. 자, 그렇다고 그러면 이거로 인해서 우리가 한 10년 이상을 무주택으로 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0년간 주택 가격이 가만히 있을까요? 물가 상승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는데 더군다나 지금 너무나 많은 화폐량이 풀려서 그 돈이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이 가격, 이게 참 아이러니하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꼭 잘 짚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자의 주택 수요를 조기에 해소할 수 있고 주택 시장 안정에도 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글쎄요, 좀 의문이 갑니다. 사전 청약은 부작용이 많아 중단되었는데, 그렇죠.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을 겁니다. 하남시 같은 경우에도 한 9년인가 10년 있다에 본청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본청약이 되면 그 후로 또 건물 짓는 기간을 기다려야 되겠죠. 이번에도 본청약까지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 것이 아닌가요? 사전 본청약까지의 기간이 장기화되어 청약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근본에는 사업 지연 요소가 적은 입주를 대상으로 시행합니다. 이 부분은 저는 의문이 갑니다. 토지 보상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는 입지 중에서 문화 재발굴 등의 사업 지연 우려가 있는 곳은 제외하였기 때문에 사전 청약 1, 2년 이후에 본 청약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청약한 사전 청약 공고일이 어떻게 되나요? 각 차수별로 15일 전후로 청약 공고문이 공고될 예정이나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동될 수도 있다. 3기 신도시의 경우 청약 알림이 여기 있죠. www 3기 신도시 개할. 그래서 이제 이 청약 일정 알림이 서비스를 신청하시면 정확한 공고일을 사전에 안내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이 국토부 보도 자료를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사전 청약 너무 기대하지 마시고 또 본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직장에 근접하고 있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그 자산에 맞춰서 제 생각에는 내 집 마련을 빨리 하시는 것이 좋다. 저는 그렇게 우선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전 청약 해놓고 언제 될지 모릅니다. 현재 이 3기 신도시 같은 경우는 토지 보상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 시작이 될지 몰라요. 토지 보상이 다 끝났다라 그러면 희망을 걸고 갈 수 있지만 그렇게 쉽게 안 끝납니다. 생각을 바꿔놓고 한번 이 토지 문제, 보상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빨리빨리, 이제 빨리빨리 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우리가 이 내 집 마련에 빠른 걸음으로 가야 그나마 적은 돈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제 이 3기 신도시 청약을 안고 내 집 마련을 어느 부분에다가 하셨다고 하면 10년 후에 그때 가서 내가 살고 있는 집을 처분하고 그런 집을 사서 갈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습니다. 또 내가 지금 이 시점에서 내 집 마련하고 갖고 가면 그 집값이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는 것이죠. 그때까지 무주택으로 기다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이 3기 신도시 사전 청약분에 대해서 자세히 좀 말씀드렸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이 교통부,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들어가면 내용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